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성신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철회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1강에 이어서 2강 문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는 수능 문학 수업의 학습 지도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학 수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그런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수업 중에 이 시간에는 진짜 수능을 위한 그런 문학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문학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일석이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문학 수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3이라는 시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선생님들도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들의 마음도 굉장히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을 높여야 할 텐데요.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문학 수업이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 이제 선생님과 함께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일석이조. 그러면 무언가 하나로 2개 이상의 그런 결실을 거두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연계 방식인데요. 이 연계 방식과 함께 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안다면 평상시에 수능 문학을 위해서 연계 교재로 수업을 하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 연계 작품 이기철 청산행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비연계 작품으로 김현승의 사실과 관습, 고독 이유라는 그런 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나의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비연계 작품인데다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또 좀 어렵다 보니 이 현대시 세트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평상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어떤 지점에 강점을 좀 두고 수업을 해야 할까요? 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보기입니다. 연계교재에도요, 당연히 각 세트마다 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문학 세트에는 항상 보기가 나오죠. 이 보기가 어떤 보기냐?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준거가 되는 보기죠.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자,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힌트라는 것은 작품을 감상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그 힌트를 알아차리고 그 힌트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힌트에 대응하는 요소를 작품 속에서 잘 찾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에서 학생들이 핵심 내용을 먼저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 보기에 어디에다 밑줄을 쳐야 하는지, 어떤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주목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함께 짚어나가면 몇 번 하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 핵심 어구를 정말 잘 찾게 되더라고요. 그 핵심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인데요. 시 같은 경우에는 시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시적 상황. 그리고 이 시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선생님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서 태도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작품의 내적인 상황도 있지만 작품 외적인 상황,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강점기의 그런 억압적인 그 현실 자체도 당연히 시적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시어식구의 그 의미와 관련해서, 즉 주제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또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표현법, 표현에 관한, 표현상의 특징에 관한 그런 내용을 또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 네 가지가 이 보기에서 설명을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어구들을 학생들 스스로 체크를 하도록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어구에 대응하는, 그 어구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작품 속에서 찾아서 짚으면서 이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면 학생들이 굉장히 스스로 감상하는 능력을 잘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연계교재로 그런 학습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한다면요. 비연계 작품에 대한 감상의 중거가 보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보기의 핵심목을 짚어서 비연계 작품을 스스로 읽는 힘을 학생들이 잘 갖추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수능 문제를 잘 풀게 될 겁니다.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전시가를 보면요. 2025학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그런 세트의 조합인데요. 가와 나의 비연계 작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의 연계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연계 작품은 수능 특강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그 작품 1수부터 4수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1강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나누었던 내용 하나 다시 짚어보면, 우리가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지식 체계를 학생들이 갖출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식 체계 이제 관련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적 상황과 특히 정서 태도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운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시적 상황과 정서 태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학생들이 좀 스스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수업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의 출제 요소에 대한 학습을 학생들 스스로 하는 것이고, 연계가 되는 요소에 대한 학습도 잘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이 보기와 관련해서 이 보기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스스로 잘 찾아서 그에 대응하는 요소를 잘 짚었다고 한다면, 보세요. 가부터 다에 관한 보기입니다. 가와 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힌트가 보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힌트를 갖고 가와 나의 작품 또한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다음입니다. 갈래복합인데요. 이 갈래복합을 보면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연계 작품으로 이제 우부가가 나왔습니다. 우부가는 역시 지문 전체가 이제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우부가와 관련하여 시적 상황,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화자가 보이고 있는 그런 정서 태도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즉 우부가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지식 체계를 학생들이 잘 형성하고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가 비연계 작품인데 이 나에 관한 설명이 역시 보기에 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보기에 항상 비연계 작품에 대한 그런 힌트가 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연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기를 가지고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함께 훈련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보도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일석이조인데요. 아마 일석이조가 이제 무엇인지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석이조는 이제 바로 뭐냐면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연계에 대한 대비 또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갈래복합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인데요. 가가 연계 작품이고 나와 다가 비연계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나에 관한 보기, 다에 관한 보기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를 가지고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는 능력을 평상시에 잘 기른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비연계 작품들에 대한 이해 또한 정확하게 잘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계교재 작품에 제시되어 있는 보기가 결국은 또 그 연계될 수 있는 작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계 요소에 대한 학습 또한 잘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현대소설입니다. 이 현대소설 임초로 아버지의 땅, 그 6월 모의평가에 이제 연계된 걸 보면요. 연계교재 위수록 부분이 제시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문 전체적으로 보면 중략 부분의 줄거리부터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계가 되어 출제된 부분입니다. 운문에서 시적 상황, 정서 태도가 이제 핵심적인 그런 학습의 지점이라고 한다면 산문은 뭘까요? 선생님께서 또 이제 평상시에 많이 강조를 하시는 지점일 텐데요. 시적 상황에 대응하는 산문의 출제 요소는 사건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정서 태도에 대응하는 산문의 출제 요소는 심리, 태도, 의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평상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연계에 대비를 해서요. 사건 상황과 인물의 심리, 의식, 태도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잘 스스로 하면서 공부를 하면 작품 감상 능력을 키우는 공부도 하는 것이고 연계되는 요소들을 또 잘 짚어서 학습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생각하셨죠? 바로 보기입니다. 이 세트 또한 보기가 제시가 됐죠.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계교재를 학습할 때부터 이 보기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그 감상 능력을 키우는데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현대소설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 이제 출제된 윤은길의 날개 떠는 수갑인데요. 이 세트 또한 연계가 상당히 그 체감도가 높게 연계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보기가 바로 이 세트의 또 역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이죠. 자, 뒤에 고전소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 보면요. 이대봉전인데 지난 6월 모의평가의 이 고전소설은요. 지문 자체는 연계교재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관계라든가 사건 상황은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과 평상시에 고전소설에 대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등장인물의 관계를 정리를 하게 하고 사건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나 사건 상황을 요약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전소설에서의 관계는 그 인물들은 갈등 대립관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갈등 대립관계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고전소설을 읽는 능력도 기를 뿐더러 이 갈등 대립관계가 중요한 연계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연계에 대한 학습 또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끌 수 있습니다. 역시 보기가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6월 모의평가의 이제 예인데요. 이것이 연계교재에 있는 보기라고 한다면요. 연계교재에 있는 보기라고 한다면 역시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말은 결국은 시적 상황과 그런 정서 태도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핵심 어구거든요. 나에 관한 설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 네, 정서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적 상황, 정서 태도, 시어식구의 의미, 주제의식, 표현에 관한 핵심 어구를 주목을 평상시에 해야 하겠고요. 그런 공부를 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 모의평가, 즉 평가원 시험의 보기입니다. 이 보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말들을 학생들 스스로 잘 주목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요소를 또 작품에서 잘
짚으면서 그 작품을 이해를 했을 겁니다. 점차 자연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처 동화되지 않은 상태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상태에서 동화된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상태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이 보기와 관련해서 이제 가를 읽을 때 처음부터 이 식구와 관련해서 대응시켜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1번 선택지 된 판단을 매우 빠르고 쉽게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2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선택지 자체가 시어 식구와 보기의 내용을 짝을 지어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짚어서 감상하는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훨씬 이 문제를 잘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번이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학생들이요, 이 3번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또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이후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함정 유형과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학생들과 이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보기에 보면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이런 말이 보입니다. 우리는 화자가 이 세속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작품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학생들 또한 너무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뭔가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하면 뭔가 이거를 그냥 플러스적인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생각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습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변별력이 강화가 되고 있는 최근의 그런 수능에서는요, 이런 관습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여기에 앞에 지시되어 있는 이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무엇에 대응하는 것이었냐면,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 간에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서 현실을 인식하겠다는 태도에 대응해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 거죠. 현실을 인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학생들이 관습적으로 판단하는 지점들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4번 누구에 한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이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랑 대응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보기의 내용이랑 그런 작품의 내용 요소랑 대응시키는 사고를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도 이제 그와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인데요. 이 고전소설 수업과 관련해서 저는 줄거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줄거리를 활용하는 이제 수업들을 좀 해봤었는데요. 밑줄을 친 것은 사건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그런 관계, 특히 그 사건 상황과 관련된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내용들도 이제 그와 함께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줄거리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그런 백과사전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에서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요. 이 부분 앞뒤로 인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사건 상황, 어떤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인물들의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지점들을 이제 표시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그 줄거리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 내용들이 바로 평가원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파란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에 밑줄 쳐져 있는 사건 상황에 관한 이 인물들의 관계, 대립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6월 모의평가의 지문에 나온 내용 요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대비와 관련해서요, 운문에서는 시적 상황, 정서 태도,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상을 하게 되는데요. 산문에서는 사건 상황, 인물의 심리, 의식, 태도, 갈등, 대립관계, 특히 고전소설은 갈등, 대립관계죠.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들과 함께 보기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연계 교재로 공부를 하니 연계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학습들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비연계 작품들에 대한 감상 능력 또한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에서 여러분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거두는 문학 수업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3강은 선생님들과 함께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